안녕하세요. 영어 멘토링 TV의 신영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올해 2021년 변화하는 입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2022학년도 22학번 되는 친구들이 대입 변화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렇게 정리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 영어 멘토링 TV는요, 진로진학 특강으로 누구나 진로진학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보를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핵심 내용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꼭 성공적인 대학 입시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가볼까요? 네. 자, 올해는요, 포인트가 꽤 많이 있어요. 변화가 엄청 많아서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네, 잘 알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무엇이냐? 바로 학생부 교과 선발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좀 변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확대가 되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뭐라고요? 학생부 교과 선발이 확대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2019학년도 대입 공정성 강화에 대한 어떤 발표 이후에 학생부 교과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일반고 학생들 상위권 친구들이 좀 더 뭔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작년 같은 경우는 8개 대학이 이걸 진행했어요. 주요 대학 중에서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홍익대 8개 대학이 학생부 교과를 진행했었는데요. 네. 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더 확대가 돼가지고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동국대, 건국대 신설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 교과 전형으로 바뀌었다.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생기부 내용까지 봤거든요. 활동가까지도. 근데 학생부 교과는 내신이 결정적인 어떤 그런 기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예요. 학교장 추천 전형도 이제 내신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 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재학생들이 우선 선발되는 게 바로 학생부 교과의 특징이에요. 수시니까, 그쵸? 네. 그래서 학교별로 졸업 연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재수생까지 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요.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동국대, 건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여기까지는 재수생까지만 이렇게 학생부 교과를 지원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졸업생으로서 우리가 약간 좀 조심해야 될 점은요. 진로 선택 과목 등급 산출 방식이 좀 다를 거예요. 지금 이제 올해 고3 아이들하고는요. 이런 포인트 좀 보시고 나중에 자기가 지원할 때 내신 같은 거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한번 산출해 보시길 바래요. 알겠죠? 꼭 이게 불리할 수도 있어요. 괜히 지원했다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왜 우리 수능 끝나고 나서 많이 이제 해이해져 갖고 3학년 2학기 내신 안 챙겼잖아요. 그때 그 내신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또 반영이 되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거 주의하셔가지고 지원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수시와 정시 비율이 있는데 정시 비율이 점점 늘고 있는 거예요. 내년까지는 40%까지 늘어날 거고요. 자, 근데 올해는 포인트가 뭐냐면 일부 대학이 정시 40%까지 반영을 해요. 실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려대 같은 경우는 바로 이걸 시행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네, 논술과 특기자 인원을 축소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가 절대평가가 뭐가 있었죠? 영어랑 한국사가 있었는데 제외국어와 한문 이것까지 절대평가가 돼서 좀 여러 현상이 발생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알아보 등급제니까 그쵸? 조금만 잘 봐도 좋은 등급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절대평가니까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좀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요. 대학별로 이제 제외국어와 한문이 절대평가가 되니까 미반영하는 학교 실제 있고요. 네,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탐구 과목 대체하기도 했는데 이게 불가능해지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 네, 바로 수능 국어와 수학이 선택 과목이 생겼어요. 자, 참고로 80%는 공통 과목에 들어가는 점수가 되고요. 20%가 선택 과목에 들어가는 점수가 될 텐데, 자, 국어 먼저 볼게요. 국어는 네, 독서와 문학이라는 공통 과목이 있고요. 선택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자세히 잠깐 볼게요.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화법과 작문은 어법 나왔던 그쵸, 문법 나오는 그 문제들이었던 거고요. 언어와 매체는 새로 나온 그런 과목이라서 약간 생소할 수 있어서 우리가 좀 약간 지금 애매해요.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더 좋을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분위기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좀 더 또 등급이 잘 환산돼서 나올까 이걸 좀 잘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개인차가 있으니까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수학은요. 네, 수학 1과 2가 공통 과목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3가지가 있어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또 있죠. 네, 바로 뭐냐면 확률과 통계는 인문 계열에서만 적용이 되고요. 미적분은 둘 다 돼요. 인문, 자연. 근데 자연 계열은 꼭 미적분과 기하 이거 선택해야 되고요. 실제 의대 같은 경우, 의과대 같은 경우는 기하를 필수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포인트 5 뭡니까? 탐구 과목 선택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네, 사탐, 과탐. 왜요? 네, 바로 올해부터가 문이과 통합. 네, 그 교육과정이었기 때문에 수능 볼 때 탐구는 사탐과 과탐을 우리가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어요. 인문계는 솔직히 상관없어요. 뭘 고르든 간에. 근데 자연계는 좀 중요합니다. 왜요? 자연계는 과탐만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의과대 같은 경우는요, 탐구2를 지정하기 때문에 꼭 그거를 탐구2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플러스 알파로 지난 시간에 왜 그 대학 입시 전형할 때 봤잖아요. 1, 2인데 같은 과목인 경우에는 하나밖에 인정을 안 해요. 이런 것도 주의하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 6. 깜짝이야. 네. 2022학년도는 논술이 신설되기도 하고 폐지한 학교들이 있는데요. 빨리 보고 지나갈게요. 신설은 가천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 네, 수원대 등이 있고요. 폐지는 서울시립대, 서울과학기술대, 네, 인문계열, 네,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되었어요. 네, 참고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네, 논술에서 특히 이거 수능 최저 없는 논술 전형 연세대와 한양대 많이 지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연대는 진짜 어떻게 보면 로또죠. 네, 논술 100%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은 내신이 안 좋더라도 정말 제가 로또라고 표현한 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정말 뭔가 정말 굉장한 확률을 뚫고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이어질 수도 있고요. 한양대는 예전에 100%였다가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는 내신에 있는 그런 어떤 봉사나 출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감점하는 시스템으로 네, 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경쟁률이 높으니까 네, 좀 주의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중앙대와 이화여대는 우리가 수능 최저라는 게 걸려 있어요. 근데 최저를 많이 못 맞췄어요. 작년 수능 등급이 잘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좀 낮으니까 전략적으로 자기가 나는 수능 점수가 좀 나와서 최저 충족할 수 있어 하면은 네, 이런 대학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려하셔가지고 물론 내신 등급 때도 들어오긴 들어와야겠죠. 다 반영이 되니까 참고해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기소개서 변화가 바로 7번째 네, 변화인데요. 작년까지는 1번과 2번이 각각 분리가 됐는데 올해는 1번으로 통합이 되었어요. 그리고 각각 1000자씩이었던 것 같은데 1500자였나? 순간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게 네, 1번으로 오면서 전부 다 1500자로 이렇게 확 줄었고요. 3번, 왜 협동, 나눔 이런 약간 활동들이 있었던 그 항목이 있죠. 이것은 2번으로 바뀌면서 800자, 1000자에서 800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4번, 대학별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일부만 진행할 텐데 3번으로 바뀌었고 마찬가지로 1000자에서 800자로 바뀌었어요. 뭐 동기라던가 대학 지원 동기라던가 앞으로 포부 이런 내용이 바로 4번이었는데 3번이 됐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요, 여러분들 이 자기소개서는요, 이제 올해 내년까지는 현재 체제가 유지가 되는데요. 이 형태가 글자 수 줄은 게 2024학년도부터는, 그러니까 2년 뒤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이제 완전 폐지가 될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생기부에 있는 교과 세특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요건 더 보고. 자, 2022학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대, 연대, 성균관대는 자기소개서를 유지했어요. 근데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한국외대는 폐지했고요. 심지어 전국 10개 교재도 전부 다 모두 자기소개서를 폐지했어요. 이거 자체가 뭐예요? 그쵸. 수업 열심히 듣고 교과 세특에 평가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포인트겠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수도권, 중위권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한양대, 리카, 단국대, 죽전, 한국외대, 글로벌, 상명대, 을지대, 오턴대 네, 자소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냐, 이거예요.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올해부터 전면 폐지가 되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좀 약간 아쉬워요. 왜냐면 저 다년간 이제 고3 담임하면서 진짜 많이 썼거든요. 교사 추천서를. 근데 제가 딱 올해부터 딱 그만뒀는데 네, 이게 폐지가 됐어요. 전 일복이 맞나 봐요. 일 많을 때 항상 하고 그런 식으로. 네, 우스갯소리니까 넘어가셔도 되고요. 아무튼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참고 자료였는데 진짜 생기부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이제 특히 학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네, 더 충실하게 수업 잘 들어주시고 활동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어 멘토링 TV의 진로진학 특강 오늘은요 2022학년도에 변화하는 올해 고3과 뭐 재수생 포함해서 수험생들에게 정말 변화하는 입시에 대해서 지금 같이 알아봤는데요. 자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활용해 보시기를 저는 권해 봅니다. 네,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자, 우리 진로진학 특강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핵심 가져가시고 물고기 제가 잡아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낚시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린 거 활용해가지고 실제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에 있는 전형 계획을 보면서 아 이런 게 네, 영어 멘토링 쌤이 얘기하신 그 내용들이었구나 확인해 보시면서 직접 이렇게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또 좋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도움될 만한 내용 가지고 함께 찾아뵙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